배설하고요, 배출이 있거든요, 우리 몸에는. 자, 배설이란 우리가 우리 몸에 흡수한 영양소를 분해해서 나오는 자, 흡수된 영양소를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분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빼내는 과정을 배설이라고 하고요. 배출이란 우리 소화관이라 그래가지고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요 길 있잖아요. 먹은 음식물이 지나가는 관. 음식물 중에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은 찌꺼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 배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녀석은 우리 몸에 흡수된 적이 없는 물질인 거죠. 생각해보면. 알겠지? 이해가 돼요? 그에 비해 이 녀석은 흡수된 뒤에 호흡작용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생긴 노폐물이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형태를 말하는 거죠. 얘는 흡수됐었던 거, 얘는 흡수되지 않은 찌꺼기인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배설이라고 하면 얘를 뜻하는 거라는 거죠. 알겠어요? 알겠지? 자, 이 배설을 담당하는,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흡수한 영양소, 특히 3대 영양소가 있죠. 뭐랑 뭐랑 뭐?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이 있잖아요. 탄수화물 구성원소는 뭐였죠? 우리 지지난 시간에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죠. 지방을 구성하는 원소도 뭐다? 탄소, 수소, 산소예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소는 뭐다? 탄소, 수소, 산소 끝이야. 하나 더 있죠. 뭐가 있다? 질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가지고 호흡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고 만들어지는 노폐물이 이산화탄소와 물이 있고요. 바로 이 녀석, 질소 때문에 뭐가 생긴다? 암모니아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 생긴다는 거예요. NH3. 그래서 자, 이산화탄소와 물은 어디로 배출된다?
기본적으로 날숨으로 나가죠. 그리고 물과 함께 암모니아는 이 암모니아 자체가 독성이 좀 있단 말이에요. 염기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요소라는 성분으로 어디서 우리 몸의 장기 중에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주는 장기가 간입니다. 간에서 요소로 바꾸어서 얘가 우리 이제 배설작용으로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노폐물, 특히 이 요소와 여분의 물을 빼내는 것이 배설의 주 목적이다. 아시겠어요, 일단?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배설기관에는 신장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책, 중등책에서는 신장이라기보다는 요렇게 이야기합니다. 콩팥. 신장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콩팥의 위치는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열중샷 하잖아. 이렇게 손으로. 열중샷 한 상태에서 주먹을 딱 쥐어보세요. 이렇게. 그럼 여기 우리 허리 쏙 들어가는데 여기에 딱 등 근육 있는데, 허리에 있는 등 근육 있는데 딱 주먹이 가지. 그 등 근육 안쪽 벽 깊숙한 데 딱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좌우로 2개 붙어 있어요. 한 개씩.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하나 정도 타인에게 기증을 해줘도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긴 힘들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봐. 결국 콩팥이라고 하는 기관이 우리 몸에 사는 게 뭔데요? 우리 도시로 따지면 하수처리장이잖아. 우리 몸에 혈액에 쌓여가는 노폐물들을 걸러서 찌꺼기를 계속 치워주는 필터예요. 정수기 필터라고 쉽게 말하면. 근데 그 필터 2개로 정수하다가 1개만 갖고 돌리면 그 하나에 과부하가 걸리겠지. 맞지? 그럼 그 하나의 기능이 어떻게 될 위험이 생긴다? 그 하나의 기능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긴 하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좌우 2개가 있고요. 이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을 수뇨관이라는 관을 통해서 수뇨관 혹은 요건 이제 한자어니까 오줌관을 통해서 어디로? 방광으로. 그리고 요거 얘가 이제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자, 이 콩팥은 우리가 네프론이라고 하는 구조, 이 네프론이라는 구조는 사구체와 보먼 주머니 그리고 세뇨관으로 이루어지고, 좀 이따 이 그림은 그려줄 거예요. 특히 여기서 우리는 사구체와 보먼 주머니를 합쳐서
말피기 소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네프론과 함께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 모세혈관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액에서 우리 몸 밖으로 버릴 녀석들은 걸러내고 우리 몸 밖으로 흘러나가면 안 되는 물질도 걸러져 나갈 수 있잖아. 맞지? 그거는 다시 흡수해서 우리 몸의 혈액에 계속 도움이 되는 물질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콩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겁니다. 실제로 신장의 모양은 요렇게 생겼어요. 아까 순대 이야기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순대 썰어주는 내장 중에도 요렇게 생긴 녀석이 있어요. 네, 돼지 콩팥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말피기소체와 세뇨관, 말피기소체와 세뇨관, 말피기소체와 세뇨 이런 식으로 구조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뭐가 오줌이 모이게 되고 여기가 콩팥 깔때기라 그래서 오줌이 모인 뒤에 요로 내려가는 관이 바로 오줌관이에요. 내려가면 뭐다? 방광이 존재하게 됩니다. 오케이? 방광은 말 그대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오줌을 저장했다가 일정 양이 채워지면 이제 비우고 채워지면 비우고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이제 이렇게 딱 그려주고 나면 아이들이 이제 순대 안 먹으려고 하잖아. 여기에 뭐가 묻었던 거라고 생각이 든다? 오줌이. 그죠? 자, 일단 요거 정리. 자, 배설에서 제일 중요한 게 50쪽 밑에 자료 더하기에 있는 저 그림입니다. 50쪽 자료 더하기에 있는 저 그림을 잘 봐주세요. 요건 잠깐 나눠자. 자, 콩팥 동맥.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란 뜻이죠. 심장에서 콩팥으로 연결된. 콩팥 동맥에서 들어온 혈관은 그 굵기가 가늘어지면서 요렇게 꼬여 있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요 부분을 우리가 사구체라고 해요. 요 꼬여 있는 부분 아래쪽에 요 사구체를 요렇게 감싸는 것 같은 구조를 하고 요렇게 세뇨관으로 연결이 되는 요 구조. 요 앞쪽 구조가 한글에 뭐처럼 보이죠? 보자처럼 보이나요? 그지? 이거 이제 시험 기간에 외우게 하는 거고 누구는 아마 중간고사 칠 때 다시 복습을 할 겁니다. 요 구조가 바로 뭐다? 보먼 주머니예요. 자, 사구체와 보먼 주머니. 방금 말한 요만큼의 구조를 우리는 말피기 소체라고 합니다. 선생님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까지 이거 잘못 알고 있었어요. 말피기소체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말픽이라는 게 사람 이름이더라고요. 한자어인 줄 알았어, 전부 다. 끝말, 껍질, 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 말픽이라는 학자가 발견한 아주 작은 구조체라 그래서 이 말피기소체가 있고요. 그 말피기소체의 사구체에서 빠져나온 혈관은 세뇨관 옆을 따라 흐르게 되는데 요 혈관이 모세혈관이에요. 그 모세혈관에서 나오는 혈액은 이제 콩팥, 정맥으로 연결이 될 거고, 이렇게 모여진 세뇨관은 나오면 신우, 즉 콩팥, 깔때기로 오줌이 모이게 됩니다. 오케이? 자, 요 과정에서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들어갑니다. 첫 번째 과정. 콩팥 동맥에서 요 사구체의 모세혈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굵은 관에서 갑자기 관이 가늘어지잖아. 그럼 압력이 어떻게 될까요? 압력이 높아지겠지, 혈압이. 그리고 이 사구체를 이루는 모세혈관은 그 혈관벽이 매우 얇아요. 세포 한 겹 정도, 두 겹 정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첫 번째 과정.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여과라는 혈액의 일부가 움직인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뭐냐면, 혈장에 녹아서 운반되고 있는 물질의 대부분이 다 여기서 여과가 됩니다. 상당수가요. 그래서 여기에 물, 포도당과 아미노산, 비타민과 무기염류, 그리고 요소가 여과가 되죠. 원래 사실은 얘만 버리고 싶은데 얘만 버릴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까지가 다 여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과된 얘네들을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원료라고도 해요. 근원원자의 오줌요자죠. 최초로 만들어진 오줌이란 뜻이지. 근데 저거 그냥 흘려보내기 아까운 거 많죠. 그지?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여과되지 않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혈구 성분들 있죠. 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얘네들은 세포급 사이즈잖아. 고체로 된 세포급의 사이즈잖아요. 얘네들은 여과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단백질, 효소 이런 것들 여과 안 됩니다. 분해 안 된 것들 있잖아. 혈액에 있는 것 중에 혈구나 세포급의 사이즈들은 여과가 되지 않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여과가 돼서 세뇨관을 흘러가다 보면 버리기 아까운 것들이 있잖아요. 맞지?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된다?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두 번째
재흡수가 일어납니다. 버리면 안 되는 것들과 최대한 다시 흡수하고 싶은 것들을 흡수하는 과정인 거죠. 오줌으로 버리기 할 건. 자, 재흡수 과정은 이걸 기억하면 돼요. 하나도 흘리면 안 되는 물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물질 중에 뭐랑 뭐게? 우리가 오줌으로 빠져나가면 큰일 나는 것들. 병으로 불리는 것들이 있어요. 뭐하고 뭐? 찍어보자. 버리면 안 되는 것들, 이 많은 것들 중에.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거. 절대로 몸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땡! 자, 하나 찍어보자. 뭐? 여기서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 네, 맞아요. 아미노산. 자, 하나 더 남았습니다. 뭐? 땡! 그럼 뭘까요? 네, 포도당. 우리 어른들이,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특히 선생님처럼 이제 살이 찌거나 하면 걸릴 위험성이 높아지는 질병이 있죠.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아마 병 이름은. 당뇨. 들어본 적 있지? 당뇨병이라는 병이 뭐냐면 포도당이 100% 재흡수가 안 되고 소변에 섞여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그게 당뇨예요. 되게 안 좋은 병이다. 그보다 더 심한 병이 아미노산이 빠져나가는 병이야. 단백뇨라 그래가지고 더 위험한 병이 있어요. 그거는 뭐다? 우리 몸에 너무 혈액에 녹아있는 당분의 양이 많거나 혹은 여러 가지 신장이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 빠져나가선 안 되는 물질이 오줌에 섞여서 나가는 게 문제가 되는 병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나머지는요? 필요량만큼만 나타나겠어요. 뭐냐면 필요량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야 되는 삼투 현상 때문에 사람의 몸은 항상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야. 그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콩팥에서는 수분의 재흡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물과 무기염료와 비타민이 일정량 재흡수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재흡수될 때 같은 농도로 그냥 같이 다시 일부는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전에 그 이야기 안 해줬나? 내가 오늘 충분히 비타민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화장실에서 소변 색깔 보라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B군하고 C 있잖아요. 얘네들은 여기 봐봐. 필요량만큼만 재흡수한다는 게 뭐예요? 이미 일부는 내가 충분히 비타민을 먹었으면 소변으로도 일부는 비타민 B군과 C는 빠져나간다고 저절로. 그지? 그런데 비타민 B군과 C의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오렌지색이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섞여있는 오줌은 색깔이 어떨 것이다? 약간은 노르스름하다는 거죠. 내가 비타민을 충분히 많이 섭취했다. 오늘 야채를 많이 먹었다. 그러면은 좀 더 노랄 거고. 그런 거 안 챙겨 먹었으면 그냥 투명한 오줌이 나와. 나 요즘에 몸 안 좋은데 피곤한데 비타민 챙겨 드세요. 알겠지? 자, 문제는 이렇게 재흡수하고 났을 때 문제는 여과가 안 된 추가 물질이 있을 수도 있잖아. 노폐물인데 사구체에서 여과가 안 된 일부 물질이 남을 수도 있죠. 그거를 분비. 재흡수는 어디서 어디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분비는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요때 이제 빠져나가는 거는 요소나 원래 크레아틴이라고, 요건 이제 우리가 고등과정 가면 배우는 물질인데요. 원래는 미처 여과가 덜 된 노폐물들이 추가로 분비가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콩팥 깔때기에 모인 오줌은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을 통해서 내려가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자, 지금 어딜 보시냐면 51쪽 맨 위에 한번 봅시다. 참고로 요만큼이 하나의 네프론인 거예요. 말피기소체와 세뇨관. 우리가 아까 말한 콩팥에 요 겉질에 있는 게 말피기소체. 요 부분이 세뇨관과 모세혈관이 있는 곳이야. 오케이? 자, 요거 물질들 잘 보세요. 자, 혈장이 나오죠. 동주의 혈장이 뭐야? 지난주에 배운 건데 대답 못하게 해봐. 뭐야? 혈장이 뭐야? 지금 혈장 퍼센트 이야기야. 혈장이 뭔데? 그 우리 몸의 혈액에서 적혈구, 백혈구 같은 세포 성분 빼고 그 액체 부분, 혈액을 원심 분리기에 넣고 이렇게 돌렸을 때 위에 뜨는 투명한 액체 부분이 혈장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주로 물로 돼 있고 물의 특성을 이용해서 많은 물질들을 운반하는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자, 혈장 성분을 볼게요. 물이 몇 프로? 90에서 93%. 그 다음에 단백질이 8%. 포도당이 0.1. 아미노산이 0.05. 무기염류 0.9. 요소가 0.03. 왜냐하면 요 표를 보면 이 우리 네프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런데 여과액, 얘가 아까 말한 원료죠. 첫 번째 걸러진 여기서 걷어진. 여기에 있는 물질들의 숫자를 잘 봐봐. 물은 90에서 93% 거의 그대로죠. 근데 뭐가 특징이 있다? 단백질이 빵이죠. 포도당이 0.1 그대로고 아미노산 0.05 그대로고 무기염류 0.9 그대로고 요소 0.03 그대로죠. 맞지? 이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 단백질은 여과가 안 됐죠. 아까 이야기했잖아. 혈구나 세포 단위 입자가 큰 것들은 여과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지? 그래서 어떻다? 단백질은 여과가 되지 않았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오줌. 자, 그러면은, 자, 여과액에서 오줌으로 가는 거는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게 여과였다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재흡수와 분비가 된 거잖아. 그동안 어떤 일이 있나 봅시다. 수분의 양이 좀 더 늘었고요. 그지? 자, 얘는 원래 0이었으니까 0. 근데 봐봐. 포도당도 0, 아미노산도 0이죠. 그지? 요거 무슨 소리다?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둘 다 빵빵이라는 건 무슨 소리다? 뭐 됐다? 아까 이야기했는데 저기 적혀 있네요. 100%다? 재흡수가 일어난 거죠. 그지? 대신에 무기염류는 0.9에서 3.6까지로 랜덤하게 나오는데 요소가 1.80. 얘네들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얘네들은 재흡수할 때 농축된 겁니다. 특히 요소는. 재흡수로 인해 플러스 뭐? 분비로 인해 재흡수하고 분비로 인해 농축된 거죠. 농도가 훨씬 증가했지. 원래 뭐 빼내는 게 목표였으니까 우리 몸에서 요소를 빼내는 게 배설의 주목적이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왜 배설을 해야 되냐? 첫 번째, 이거죠. 우리 몸에서 생기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해내야 되는 거지. 폐혈증이라는 병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신장이나 이런 것들이 제 기능을 안 해서 혈액 중에 독소가 쌓여서 우리 몸이 버티지 못하고 이제 병에 걸려 죽는 걸 폐혈증이라 그래. 신장이 제대로 작동 안 되면 일어나는 병이겠죠.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중3 때 가면 배우는 개념이 항상성입니다.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몸 안에 우리 몸이 각각의 세포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범위로 온도, 체액의 농도, 혈액의 농도, 기타 모든 것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해요. 극단적으로 수분의 양을 컨트롤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옛날에 닌텐도 위라는 게임기 있죠. 들어본 적 있지? 그냥 일반적인 게임도 있지만 각종 스포츠 같은 거, 에어로빅이나 뭐 탁구, 배드민턴 이런 것들을 센서 시뮬레이션 이용해서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증강현실 형태로 운동할 수 있는 그 운동기구도 되는 게임기였잖아. 그게 처음 나왔을 때 미국에 건강 관련된 어떤 협회가 어떤 캠페인을 벌였냐면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물 2리터를 마셔야 된다. 물을 많이 마실수록 건강해진다 라는 일반적인 상식과 관련해서 닌텐도 위를 상품으로 걸어놓고
물 마시기 대회를 엽니다. 뉴욕 한복판에서. 미국 뉴욕에 할렘이라고 부르는 동네가 있어요. 슬럼이라고 하나, 할렘이라고 하나. 되게 빈민들이 모여 사는, 유색 인종들 중에서도 특히 빈민들이 모여 사는 그 약간 뒷골목 같은 동네가 있다고. 거기에 살던 한 흑인 아주머니가 자기 집에 아이들한테 게임기를 구해다 주겠다는 일념하에 대회에 참가해서 30분인가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거의 4리터를 마셔요. 물을. 그리고 그 아주머니는 집으로 돌아가서 죽었습니다. 물 중독으로 죽었어요. 너무나 많은 양의 수분이 급격하게 몸에 흡수가 돼버리니까 혈액의 농도가 맞지 않아서 우리 몸에 있는 혈구들이 터져서 산소 운반을 제대로 못해서 죽은 거예요. 원래 그 정도로 그렇게 물 많이 먹으면 적당량의 소금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흔히 하는 소리로 다이어트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은 싱겁게 먹는 거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 몸의 약 60에서 70%가 물이죠. 혈액의 반 이상이 혈장이고 혈장의 90%는 물입니다. 그죠? 이 물의 양을 결정하는 게 우리가 섭취한 나트륨 이온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평소 내가 짜게 먹으면, 여러분들 짠 음식 먹고 나면 그 뒤에 당장 어떤 몸의 변화가 나타나요? 목마르죠. 맞지? 짜게 먹었으니까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한가요? 농도를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뭘 먹게 돼, 저절로. 물을 부어 넣어서, 물을 채워 넣어서 농도를 다시 원래대로 맞추고 싶어. 그럼 싱겁게 먹으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 나트륨을 덜 먹으면. 급격히 덜 먹지 말고 아까 같은 상황처럼 물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 상황이 아니라 평소 음식을 조금씩만 좀 더 싱겁게 먹으면 내 몸에 쓸데없이 더 저장되어 있는 수분이 필요 없게 되죠. 맞지? 그러면 그런 물이 어떻게 된다? 땀으로, 소변으로, 호흡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안 잡혀 있고. 여기 아까 어디 갔냐? 필요한 만큼 재흡수되는 곳에 물이 있었죠. 맞지? 이게 우리 몸의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야. 여름에 여러분들 땀 많이 흘리고 운동 많이 한 뒤에 소변이 많이 나와, 작게 나와? 마시는 물의 양에 비해. 땀 많이 흘리는 여름에는. 소변 덜 누죠. 겨울은. 물도 많이 안 마시는데 소변을 되게 많이 누게 되지. 왜 그럴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몸의 농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됐죠? 응? 자, 그러면 요거 필기하시고 51쪽 밑에 빈칸도 한번 채워보세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세포이 일어나는 화학식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포도당과 산소,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에너지. 이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는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다. 그죠? 응? 자. 조직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호흡작용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어내고자 하는 목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목표잖아요. 맞지?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목표라면 포도당은 우리가 어떻게 세포까지 운반이 됐죠? 생각해봐. 포도당을 세포까지 가는 방법은 소화기관에서 음식을 소화해서 흡수하죠. 흡수한 영양소는 어디를 통해서? 순환을 통해서 조직세포까지 온 거잖아. 맞지? 산소는 어떻게 들어온 거죠? 우리가 호흡기관에서 순환기관을 통해서 공급이 된 거죠. 맞지? 이산화탄소와 물은 이제 어떻게 빠져나가죠? 일단 기본적으로 순환기관을 통한 뒤에 어디 혹은 어디로 빠져나간다? 이산화탄소는 아마 호흡으로 빠져나가겠죠. 물의 일부도 호흡으로 나갈 것이고 물은 대부분 어디로 나가기도 할 거다? 혹은 물의 경우는 재활용하기도 하겠죠. 우리 몸에서 재활용하기도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봐봐. 결국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세포가 호흡을 통해서 만든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야. 자, 이 에너지가 어디에 쓰이는지 저기 52쪽에 그림 봐봐. 에너지가 쓰이는 곳. 이게 목표라 그랬는데 왜? 일단 우리 항상성 때문에 체온을 유지해야 됩니다. 맞죠? 여름과 겨울 중에 언제 살이 더 잘 빠지게? 언제가 살이 더 잘 빠질까? 살 빼는 건 여름일까? 겨울일까? 언제가 더 쉬울까? 겨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름이 땀이 많이 나고 살이 더 잘 빠질 것 같죠? 그지? 아니요, 겨울이에요. 왜? 춥잖아. 주위가 추우니까 우리 몸은 우리 체온 유지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응? 우리가 호흡으로 만든 에너지 중에 상당수는 체온 유지에 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한참 중요한 거죠. 생장. 키 크는 거. 많이들 이야기 들었으니까 잘 먹어야 잘 큰다고. 그지? 잘 먹어야 잘 크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클 때는 살 안 찝니다. 진짜. 생각해보면 선생님은 지금보다 고등학교 때 훨씬 많이 먹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선생님 중학교 때는 하루에 7끼씩 먹었는데? 집에서 아침 먹고 학교를 가요. 학교에 가서 보통 아침 자습 시간 끝나고 1교시 시작하기 전에 잠깐 시간 빌 때 군것질을 해요. 학교 매점 뛰어내려가서. 그러고 2교시나 3교시 마치면 도시락을 먹어요. 급식이 아니니까.
도시락 싸들고 다녔단 말이야. 근데 그 도시락이 부족해가지고 학교 매점에서 라면 하나를 같이 시켜서 라면에다 밥 말아가지고 후루룩 먹어요. 10분 만에. 거의 때려 부어 넣죠. 그게 가능한 게 학교 식당 라면은 어떻게 해서 줬냐면 면은 면대로 삶아가지고 따로 나눠서 그릇에 면을 담아놓고 커다란 들통에 라면 국물 따로 끓여가지고 학생이 라면 시권 이모 라면이요 하면은 면 담은 그릇에 국물을 한 국자 딱 퍼서 부어서 내줘. 그럼 솔직하게 면이 이게 퍼진 것도 아니고 퍼지지 않은 것도 아닌데 쫄깃한 맛은 하나도 없는데 어쨌거나 라면이야. 그 별로 안 뜨거워서 빨리 먹기 좋아, 솔직하게. 그래서 젓가락 꽂아가지고 후루룩 빨리 면 먹고 도시락에 밥 꺼내서 국물에 꾹꾹꾹 말아갖고 거의 들이마셔. 10분 만에 먹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고 4교시 땡 치자마자 점심시간 때 운동장에서 연락이 뛰댕겨 운동하고. 그러고 학교 마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학원에 그때 선생님 이제 한참 공부 열심히 할 때니까 학원에 가서 학원 수업하는 중간에 쉬는 시간에 사발면 하나 먹고 집에 와서 배고프다고 먹을 거 더 없어요 해가지고 밥 있으면 밥 챙겨 먹고 아니면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잤어. 선생님 중학교 때. 그럼 몇 끼야 지금? 그지? 근데 그때 선생님이 몸무게가 키에서 몸무게 빼면 120 나왔단 말이에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 키 180에 몸무게가 60kg 대 초반이었어. 안 믿기지? 지금 그 키인데 100kg가 넘는데 110도 넘는데 진짜 그런 차이가 났다니까요. 왜 그땐 그런데 그렇게 먹어도 안 찌냐? 안 찌지. 내가 뛰어다니면서 운동하는 양도 많았고 또 뭐예요? 한참 잘하는 동안이잖아. 생생하는데 에너지 많이 썼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내가 먹은 양보다 그날 내가 쓰는 양이 많으면 안 쪄 절대. 많이 먹는다고. 응? 자, 세 번째 우리 운동. 근육이 움직이는 거, 말하는 거, 떠드는 거. 그 다음에 발성. 그 다음에 정신활동. 심지어 공부에도 살 빠집니다. 퀴즈. 독서랑 드라마 보는 거랑 뭐가 더 살이 많이 빠지게? 아니 반대로 같은 말 반대로가 아니라 다른 표현으로 어느 게 더 시간당 에너지 소비량이 클까요? 자면서 꿈꾸는 거, 앉아서 드라마 보는 거, 책상에 앉아서 책 읽는 거. 세 개 에너지 많이 쓰는 것부터 순서대로. 책 읽기, 드라마 보기, 잠자기, 잠에서 꿈꾸기 이 세 가지. 어느 게 에너지 소비가 제일 클 것 같아? 여러분들 은근히 두뇌 있잖아요. 대뇌. 에너지 되게 많이 쓰는 기관이에요. 책 읽는 게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자면서 꿈꾸는 게 많이 쓰이고요. 드라마 보는 게 에너지를 제일 안 써요. 왜? 머리 쓸 일이 없잖아. 그냥 있는 대로 모습하고 소리를 그대로 보여줘 버리잖아요. 근데 꿈을 꾸는 거는 여러분들 두뇌 활동으로 그 모습을 우리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거잖아. 한참 그래픽 작업을 돌려야 된단 말이야. 책 읽는 거는 더 심하죠. 더 복잡하죠. 왜? 글자를 눈으로 읽어서 그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모습 그리고 음성 그려 넣어서 내가 느껴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책 읽는 게 에너지 소비가 되게 크단 말이에요. 어쨌건. 자, 요렇게 사용하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소화기관, 호흡기관, 순환기관, 배설기관이 다 있어야 되죠. 맞지?
이 단원 제목을 보통 줄여서 소순호배라 그래요. 소화순환호흡배설. 이 네 가지가 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어느 하나 소용없는 기관이 없죠. 어느 하나 불필요한 기관이 없지. 맞지? 그래서 이런 모든 기관이 하나로 연결돼서 움직이는 것을 유기적인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아시겠어요? 맞죠? 그지? 그럼 따져보면 다시 포도당은 소화순환, 산소는 호흡순환, 노폐물은 순환호흡, 순환배설, 그리고 에너지로 체온 유지, 생장, 운동, 정신활동을 하게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53, 요거 정리하고 53쪽 빈칸 채우시고요. 어디를 지금 하시냐면 64쪽, 65쪽 서술형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 간단하게 정리해 놓으시고.